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오랜만에 Q&A가 들어왔네요. 구독자님이신 초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2년 2월 18일자 기준이고 홈페이지 고시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초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2명이 사용할 거고 미니멀 또는 미디멀로 구성하실 거고 겨울이나 날씨 안 좋을 때는 캠핑을 하지 않을 생각, 봄에서 가을, 여름에 돔, 타프 조합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어가 다 열릴 수 있는 구조, 캐노피면 더 좋을 거고요. 색상은 흰색같이 밝은 색상이 아닌 것으로 캠린이라서 험하게 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 판단이죠. 막 쓰는 게 좋아요. 예산은 60만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중고도 무관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절대 무조건 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구매하실 때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용 인원은 2명. 그리고 미니멀 또는 미디멀이기 때문에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크기 제한에는 없겠죠. 제가 다루고 있는 3x5 크기의 텐트들은 대부분 다 최소 2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 제한은 없다. 그리고 주력 계절은 봄, 여름, 가을이 되실 것 같고 진짜 주력은 봄, 가을이 되시겠죠. 여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름에는 거실형 텐트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광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성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환경 대응성이 좋아야 돼요. 차광력이라 그런다면은 피그먼트 코팅이죠. 또는 실버 코팅, 은박 코팅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색상이 검정색. 개방성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전면 후면은 무조건 개방되는 거니까 개방되는 게 당연한 거고 측면 부분에 이제 출입구 도어가 한 2개 이상 정도 있으셔야겠고 환경 대응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봄, 가을에는 낮 시간에는 실내가 더워요. 또 햇빛이 조금 따갑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추운 그런 날씨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그늘을 만들 수도 있고 오픈할 수도 있고 그늘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 날씨 환경에 따라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확장 플라이, 그리고 측면 부분 캐노피, 그리고 측면 캐노피 연장 유무 등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훨씬 더 유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름철 돔 타프 조합 대신에 거실형 텐트 하나만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라는 의도이신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돔타프 대신 거실형 텐트만으로 캠핑하는 거는 일단 목숨을 거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래서 캠린이라고 얘기를 하시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결국에는 최소한 타프는 사실 걸 제가 예언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캐노피 부분이 있고 가급적 작은 크기 2인이 조금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내에서의 최대한 작은 것들로 추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은 크기는 거실형 텐트는 5m, 6m, 7m 급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 인원이 2인이시기 때문에 뭐 7m 할 수는 있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죠. 다만 크면 클수록 타프 조합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이트 호환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추후에 타프, 최소한 블랙 코팅 또는 면 타프를 사실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타프 조합이 그나마 유리한 크기가 조금 작은 것들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밝은 색은 싫어하시고 그러면 결국에 흰색 또는 면 텐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누런 색깔들 뭐 노스피크 같은 경우는 샌드색 아니면 소이밀크 뭐 이런 색이겠죠. 아이보리 이런 색깔은 제외하는 것들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60만원, 새 제품 60만원, 중고 가격에서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200만원짜리도 시간이 지나면은 60만원에 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출생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코쿠 웨더마스터 리미티드 같은 초기 판매 가격이 280만원이었나? 그랬는데 요 아이가 제가 샀을 때 2년 전, 3년 전이 80만원대였다가 지금은 50에서 6만원 정도, 60만원.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수 있으세요. 다만 뭐 제품마다 다 다르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연식이 적어도 5년 이상 된 것들은 심실링이 떨어져요.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닌데 스카이 스테이프가 오래되면은 접착한 부분이 살짝 일어나면서 먼지가 싹 들어가서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실링이 일어나요. 제가 뭐 다음 주쯤에 영상을 촬영해서 다음 주에 이제 캠핑 있죠. 초대 캠핑. 거기 가서 제 텐트도 한번 촬영을 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은 심실링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제품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로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보통 1년마다 뭐 사용 횟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때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출시 가격, 고시 가격이 한 90만원대 제품까지 해서 요 조건들에 맞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런 조건들에 맞는 것들은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블랙 에디션, 스노우라인 포티스,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
코베아 몬스터, 에르젠 페가수스 S3,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프리미엄, 노르딕 크로스의 헬릭스, 스노우라인 프로스트라이트, 레펙스 고투 제피로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그나마 초이님께서 원하시는 스펙에 가장 적합한 제품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일단 예산은 60만원, 새거 사실 수가 있어요. 흰색 또는 누런색을 제외해달라고 봤습니다. 일단 흰색이 섞여있긴 해요. 하지만 스커트 하단 부분 검정색, 루프, 천장 부분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천장 부분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주죠. 그 다음 개방성. 전면 후면은 다 열리지만 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측면 2개 줄 겁니다. 이게 열려요. 그리고 벤틸레이션 이 부분은 거의 뭐 창문이죠. 창. 그렇기 때문에 개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환경 대응성 부분 캐노피로 열릴 수 있어요. 완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어서 웨빙 박으시. 여기는 방충망. 캐노피 부분도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수평이 되도록 높이 세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높이 세우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세우면은 이제 사이트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이렇게 해서 내부로 다 들어와요. 햇빛이 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캐노피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빛이 들어오는 면적, 공간을 최소화로 시키면서 여기는 방충망이겠죠. 방충망 있고 여기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구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대응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캐노피 말씀드렸죠. 캐노피. 그리고 작은 크기. 이것도 2인이 사용하는 작은 크기예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다음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블랙 에디션 제품. 요거는 세턴 패밀리 제품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에요. 요것도 저번 영상에 다 있어요. 예산 60만원. 살짝 오버하지만 할인 매장 가시면 60만원 이하로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흰색 또는 누런색 제품. 검정색이죠. 검정색의 단점도 있어요. 검은색 차 타는 그런 것처럼 먼지가 묻으면 일단 눈에 잘 띄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이제 조금 쌀쌀한 날씨에 다 닫아놓으면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랜턴을 켜셔야 돼요.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와 똑같습니다. 세턴 패밀리도 이런 식으로 다 열리는 거죠. 후면 다 열려요. 세턴 패밀리도 확장 캐노피예요. 요거는 있으면 좋아요. 여기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늘어버리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노피 그리고 작은 크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18.4제곱미터. 그리고 스노우라인 포티스2입니다. 일단 예산도 당연히 할인 매장 가시면 예산 맞추실 수 있어요. 흰색 또는 누런색. 일단 지붕이 검정색이죠. 스커트 부분도 검정색. 이 정도는 수용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장 부분이 검정색, 스커트 검정색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일단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이 부분에서는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랑 거의 비슷하지만 차광력하고 개방성까지는 비슷한데 환경 대응성이 떨어져요. 캐노피가 없습니다. 측면 캐노피. 요거는 이렇게 말려서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대응성이 부족한 초이님께서 원하시는 캐노피가 없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혹시라도 초이님께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일단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터널형을 혹시라도 싫어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런 제품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세미 터널형이죠. 캐노피, 전면 캐노피는 있지만 측면 캐노피가 없다. 그리고 작은 크기 17.2제곱미터입니다.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라는 제품. 예산은 65만원 살짝 초과하지만은 요것도 할인 매장 가면은 60만원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안되면 중고로 사셔도 되겠죠. 흰색 또는 누런색 아니죠. 검정색. 차광력, 올블랙이니까 차광력이 좋죠. 그리고 개방성. 이것도 세턴 패밀리처럼 여기 후면부 여기 다 열리는 겁니다. 전면 후면 당연히 열리고 거기다가 지붕창은 플라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봄, 가을에 보통 사용하시죠. 비가 안 올 때. 캐노피, 측면 캐노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면 캐노피도 있고요. 다만 얘는 확장 캐노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크기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즈미 트리버스입니다. 예산 65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할인 매장 가시면은 이 예산으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할인 매장 가격은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할인 매장에서 파는 제품은 홈페이지에 고시된 가격보다는 싸게 팔려요. 90% 이상은. 그리고 흰색 또는 누런색은 아니에요. 요거는 회색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햇빛을 받으면은 조금 색상이 변경된다는 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봐도 색깔 좀 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색상과 안쪽에서 보는 색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제품이죠. 카즈미 리버스. 그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차광력은 조금 블랙 계열보다는 안 되지만 밝은색 계열보다는 조금 더 되는 좀 애매모호한 하나예요. 딱 중간. 그 개방성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중창이면서 다 열리죠. 세턴 패밀리도 그렇습니다. 세턴 패밀리, 세턴 쉘터도 다 이런 식으로 트리버스의 이 이미지처럼 다 열리는 전부 다 오픈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대응성도 마찬가지로 캐노피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턴 패밀리랑 동일한 환경 대응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 측면 캐노피 있죠. 전면 캐노피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작은 크기요. 16.6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카즈미 트리버스도 확장 캐노피요. 전면이. 그리고 지붕창이 있죠. 다음 제품 코베아 몬스터입니다. 카키색이죠. 일단 예산은 초과해요. 82만원. 근데 최근에 올라온 동탄점인가? 그 유튜브 보니까 할인 매장 오면은 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70만원대? 마음에 드시면 이 제품은 중고로, 제품은 크기가 조금 큰 제품이요. 22.4제곱미터. 그리고 색상도 카키색, 국방색이죠. 차광력도 당연히 밝은색보다는 더 차광이 되죠. 다만 블랙 계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개방성, 전면, 후면 다 열리고 측면 2개입니다. 2개. 이너 쪽은 안 열려요. 개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반대로 크기가 크니까. 환경 대응성 부분은 얘는 별로예요. 이중창이 아니에요. 방충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방충망 있죠? 그 캐노피를 이렇게 설치해서 뭐 팔이나 모기가 들어오는 걸 방충망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은 방충망이 이 캐노피에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캐노피는 다 되죠. 전면, 측면 다 되고 크기가 조금 큰 편이죠. 이게 중형급이거든요. 중형급이라서 크기는 조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환경 대응성 부분에서는 조금 일치하지 않고 크기 부분에서도 조금 맞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코베아 같은 경우에는 원단 스펙에서 방염, 난연 코팅이 돼 있고 난연 처리는 이제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동계가 주력 계절이 아니신 초이님께서는 난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나에게 필요 없는 기능이 부과됨으로써 가격대가 높은 제품인 거죠. 이런 거는 일단은 걸러줘야겠죠. 저는 혹시나 디자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까봐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에르젠 페가수스 S3입니다. 이것도 영상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예산 60만원 초과이긴 한데 이너 텐트가 별도입니다. 캐노피 폴도 별도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살짝 맞을 수도 있어요. 60만원대. 그 이너 텐트 없는데 어떻게 쓰냐? 그냥 집에 있는 난방 텐트라든지 팝업 텐트 그냥 싼 거 그냥 쓰셔도 돼요. 이너 텐트는. 흰색이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뭐 천정 부분이 검정색이긴 한데 차광력에서는 이제 흰색이라서 별로지만 이 천장 부분에 이제 플레이 부분이 검은색이고 안에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어요. 햇빛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죠. 천장 부분만큼. 그런 차광력 부분에서 지금 이 개방성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뻥뻥뻥 뚫려 있죠. 전면, 후면 다 개방인 거고요. 환경 대응성 부분은 좀 떨어져. 이게 캐노피가 없어요. 측면 캐노피가 없어요. 캐노피는 전면과 후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23.2제곱미터. 살짝 큰 편 정도가 되겠네요. 에르젠 페가수스 S3는 색상. 이게 일치하지 않고요. 다만 차광력은 조금 살짝 세모 정도. 개방성은 좋고 환경 대응성은 조금 처지죠. 측면 캐노피 없어요. 작은 크기 세모 정도. 이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스펙 비교 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프리미엄 제품. 세턴 패밀리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 6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 매장 가시더라도 오버가 되실 거예요. 요거는 중고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밝은색 계열이죠. 누런색. 다만 완전 밝은 누런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요거는 세턴 패밀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캐노피와 작은 크기라는 것도 세턴 패밀리와 동일한. 원단하고 폴 부분에서 스펙이 더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최근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실 겁니다. 노르딕 크로스의 헬릭스라는 제품입니다. 예산은 60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없는 거시가격이지만 예전에 69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하면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로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 블랙 색상에 따른 차광력, 그 개방성, 측면에 하나, 둘, 측면 부분 개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세턴 패밀리라든지 트리버스와 같이 이 부분이 열리는 구성이 아닙니다. 크기도 살짝 큰 편이죠. 21.4. 그 환경대에서 이 부분이 캐노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환경 대응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중창이고 측면 캐노피도 되고 전면 캐노피, 후면 캐노피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 살짝 조금 큰 크기요. 21.4. 요 조건 만족하고 요 조건은 중고에 만족하는 거고 차광력 만족하고 개방성은 여기가 안 열리니까 환경 대응성도 어느 정도 캐노피, 측면 캐노피 있죠. 작은 크기 세모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노르딕 크로스 헬릭스. 단 노르딕 크로스 헬릭스는 난연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이님한테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죠. 이런 난연 처리된 제품은 굳이 스노우라인 플러스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고시가격이 98만원대, 100만원대 있는 제품인데 할인 매장 가시면 조금 더 낫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형, 내가 가진 예산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꼭 터널형밖에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제 필터링에 걸려 있기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간단하게. 일단 예산은 중고가로 매입을 하셔야겠죠. 흰색 또는 누런색이 아니죠. 뭐 흰색이긴 한데 검정색도 종종 섞여 있죠. 이 정도는 한번 안 되려나? 흰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차광력이
좋지는 않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측면 부분이 캐노피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대응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측면 다 열려요. 여기 열리죠. 후면에는 없어요. 전면에만 있어요. 전면은 당연히 열리고 후면 당연히 열리고 여기 지붕창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개방성은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스형 치고는 개방성이 좋은 제품이에요. 측면 캐노피가 없어요. 전면 캐노피가 있고 확정 캐노피고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중형급이에요. 21.2제곱미터. 스노우라인 플러스 라이트 보면 예산은 중고. 이 색상에서 살짝 걸리고요. 차광력 아니고 개방성은 어느 정도 되고요. 환경 대응성 아니고 캐노피 없고 작은 크기 세모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요건 당연히 스펙 비교할 때 요 제품을 뺄까요? 혹시라도 터널형에 식상하실까봐 세미 터널형에 식상하실까봐 조금 더 튼튼한 거 60만원에 이 정도 조건에서 할만한 제품은 요거 트러스형인 플러스 라이트라는 제품. 다음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라는 제품입니다. 고시가격 155만원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풍문에 의하면 실국 가격이 한 70만원대라는 소문이 있긴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중고로 사셔야 되는 제품이죠. 그 흰색 또는 누런색 제외인데 흰색이긴 해요. 본체가. 얘 같은 경우는 플라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플라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라이가 검정색이죠. 확장 플라이인데 이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차광력, 개방성, 환경 대응성 이거는 완전 좋아요. 완전 아주 좋아요. 비록 빌라 코팅이 안 되어 있긴 한데 확장 플라이 이 측면 부분이 다 덮거든요. 선택적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전면하고 후면이 흰색이라서 빛이 들어오지만 완전 어두워지는 실내를 조금은 랜턴 없이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광력은 적절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방성 부분도 당연히 전면 전부 다 열리고요. 선택적으로 열려요. 절반만 열 수도 있고요. 측면 열려요. 이 후면 부분 여기는 없어요. 환경 대응성 부분은 당연히 좋아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노피처럼 또는 작은 타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랙 코팅된 타프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높이도 낮기 때문에 한여름에 이것만 믿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다만 이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제품을 가지고 하계에 사용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후기가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제품이어서 이건 살짝 우려가 되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측면 캐노피가 없어요. 그리고 전면 캐노피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리는 거라서 전면에도 캐노피가 없어요. 크기는 작은 크기 속하죠. 소형 준중형급 정도 18.2제곱미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은 중고로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흰색이긴 한데 일단은 플라이가 완전 덮는 거. 차광력도 이제 플라이가 확실하게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차광력도 이 정도면은 측정할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방성, 확실히 개방성은 좋죠. 환경 대응성 굉장히 좋아요. 이제 측면 캐노피, 전면 캐노피가 없다라는 부분. 작은 크기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죠. 다만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는 난염 처리가 된 제품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초이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실 필요가 있느냐. 꼭 사신다면은 새 제품 말고는 중고로 사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난염 처리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스펙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확장 플라이가 너무 초이님한테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뺄 거 빼고 하다 보면은 남아있는 건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블랙 에디션,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 프리미엄,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 정도 측면 캐노피를 활용할 수 없는 제품들 다 뺐고요. 난연 코팅된 것들을 다 빼면서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만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확장 플라이가 너무 초이님한테 어울리는 제품이어서 총 6개 제품들이 초이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볼만한 것들을 3개를 추려봤습니다. 스노라인 세턴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입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인이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어요. 세 제품 모두.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나머지 이 2개는 동선, 이너 텐트에 나와서 출입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 이 동선을 안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2명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한 분이 이너 텐트에 있다라는 거는 자리 하나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자를 접어가지고 세워 넣었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을 때만 펼쳐놓고 사용하는 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2인이시기 때문에 뭐 미디멀까지도 가능한 이런 제품들입니다. 뭐 테이블은 800 테이블 놓고 협탁을 놓으셔도 되고 1200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런 배치를 하실 때는 소형 의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형 의자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죽는 공간 때문에 조금 머리가 스킨에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스킨에 머리 닿으면 조금 찝찝해요. 특히나 비 오는 날 별로가 있죠.
대형 의자 같은 경우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머리가 스킨에 닿을 경우, 결로가 있는 스킨에 닿을 경우 찝찝해요. 꿉꿉하고 저는 그거 싫어해요. 배치를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2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물론 좀 전에 보셨던 그 배치로도 무난하죠. 상관은 없어요. 랩엑스 고투 제필로스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은 요 두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사람이 옆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랩엑스 고투 제필로스는 딱 앉으면 딱 맞는 크기 공간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두 분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실에 있는 장비들이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이너 텐트에 넣으셔도 돼요. 중등 공간 생각하면 한 이 정도? 2.2잖아요. 2.2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둬도 돼요. 어차피 두 분밖에 없잖아요. 자, 기본 구성에서 보면은 그라운드 시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섹턴 쉘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시트가 없습니다. 카즈미 트리버스 이너형 그라운드 시트 주고 고토 제피로스도 이너형 그라운드 시트 줍니다. 난염 처리된 거요.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방수포 쓰셔도 상관없어요. 데크에서 캠핑하실 때는 그라운드 시트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너 텐트 바닥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수가 돼 있어요. 캐노피 폴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나지만 캐노피 폴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캐노피 폴을 5개를 줍니다. 왜냐? 확장 플라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노피 폴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설치 난이도는 섹턴 쉘터가 살짝 높아요. 이거는 터널형 텐트 중앙 상단에 이제 리지 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높아서 제가 그냥 중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설치 난이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 개 제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폴 부분 스펙에서도 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크게 끝판왕을 가리거나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장박 안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본만 있으면 돼요. 기본만.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비싼 제품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킨 중량 부분에서 섹터 쉘터 16kg 정도, 카즈미 트리버스는 18kg 정도, 고토 제피로스는 27kg. 무게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뭐 미즈캠이라든지 힘이 없는 분들, 20kg 쌀 들기 벅차신 분들 한테는 무게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게 아니시면 무게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게 맞으세요.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다. 이건 조금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라든지 제품 평가할 때나 필요한 거지. 자, 기능 구성 부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카즈미 트리버스는 확장 캐노피입니다. 스노우 섹턴 쉘터하고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는 확장 캐노피가 아니죠. 그리고 카즈미 트리버스 섹턴 쉘터 같은 경우는 측면 부분이 이중창이에요.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는 원스킨입니다. 이중창이 아니에요. 그리고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 스노우라인 섹턴 쉘터는 이너 외부에 포켓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너 외부에 포켓이 있는 거. 이렇게 본다면 기능 구성만 본다면은 뭐 스노우라인 섹턴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가 좀 더 매력 있는 제품이죠. 뭐 기능 구성만 본다면 스노우라인 섹턴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가 고토 제피로스보다 살짝 좋다고는 할 수가 있겠죠. 확장 캐노피를 대체할 수 있는 구성은 없어요. 뭐 타프 정도? 카즈미 트리버스에 없는 이너 외부 포켓은 대체하는 구성이 있죠. 오거나이즈라고 하는 삼각 포켓 이라는 대체 구성이 있죠.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원단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원단은 일단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가 좋아요. 폴리 옥스포드 150, 이너 폴리 테피터 75D 폴리 옥스포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시구파이 4를 쓰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크기도 조금 크고요. 카즈미 트리버스가 방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내수압 부분은 비슷해요. 본체와 플라이 부분에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요. 섹턴 쉘터는 본체만 테프론, 제피로스에는 없어요 테프론이. 내수압 부분은 3,000, 2,000, 1,500, 3,000, 2,000, 3,000, 3,000, 요거는 미고시 3,000 비슷하죠. 이게 섹턴 쉘터 부분에서 플라이 부분, 만약 본체가 1,500이고 플라이가 3,000이었다라면은 제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플라이 부분이 내수압이 1,50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동급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의미 없어요. UV 코팅, 뭐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UV 코팅도 트리버스가 좋아요. 본체 플라이. 섹턴 쉘터 같은 경우는 본체에 UVP, UV 프로라고 얘기하죠. UVP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체감하기 힘들어요. 대신 플라이 부분에 UV 코팅이 안 되어 있죠. 제피로스는 UV가 없습니다. 기타 코팅 부분에서는 피로스 같은 난연 처리가 되어 있죠. 나머지는 없어요. 뭐 BR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숨 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섹터 쉘터도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다 BR이에요. 코팅 안 하면은 전부 다 BR이에요. 방수 코팅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BR입니다. BR. 스노라인 섹터 쉘터는 그냥 무난한 원단 스펙이면, 카즈미 트리버스는 방수 부분과 자외선 부분에 조금 신경 쓴 제품이고,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는 원단의 내구성이 좋고 난염, 불에 잘 타지 않는 원단의 스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본다면 스노라인 섹터 쉘터, 카즈미 트리버스,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 세 제품 모두 다 봄가을에 유리한 제품이요. 물론 랩엑스 고투 제피로스는 난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대형 의자 기준 미디멀 2인입니다.
세 제품 모두 다. 바람저항성은 세 제품 모두 다 비슷비슷해요. 터널형이기 때문에. 세턴 쉘터가 리치폴이 있다 하더라도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바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폴 설계입니다. 습설 저항성은 이제 세턴 쉘터가 조금 높아요. 아주 조금 높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크게 의미 없고요. 햇빛 저항성 부분은 세턴 쉘터가 90점이라면 카즈미 트리버스는 50점. 색상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회색 계열이니까.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햇빛 저항성 70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확장 플라이가 본체의 상부 그리고 양측면을 완전 덮기 때문에. 개방감 같은 경우는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가 80점이라면 전면, 후면, 측면, 상부. 카즈미 트리버스도 80점. 전면, 후면, 측면, 상부.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 개방감은 60점. 고투 제피로스도 물론 전면, 후면, 측면까지도 전부 다 개방이 되긴 한데 확장 플라이 설치 유무에 따라서 개방감이 달라지죠.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확장 플라이 부분을 활용해야지만이 이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인데, 확장 플라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측면이 가려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낮게 잡았어요. 날씨가 좀 봄, 가을에 확장 플라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방감은 세 제품 모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턴 쉘터 같은 경우는 자외선 저항력이 조금 좋죠. 본체 UVP. 카즈미 트리버스 같은 경우는 자외선 저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체 그리고 플라이.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 화염 저항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장점만 말씀드리지만 단점을 살짝 언급하면은 세턴 쉘터 같은 경우 어두운 문제점이 있죠. 낮 시간에도 어두운 문제, 다 닫았을 때 살짝 추운 날 그 먼지가 눈에 띄입니다. 먼지가 묻어버리면 눈에 띄죠. 확 검은색 차량을 사용하시는 그런 느낌. 카즈미 트리버스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가. 좋게 얘기하면은 범위성이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완벽하게 뭐 햇빛을 차단하는 색상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고투 제피로스 플라이를 제거한 고투 제피로스처럼 밝은색 계열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색상도 아닌 범용성 좋은 제품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게 더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무거워요. 뭐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단점만 얘기한다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확장 플라이를 사용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기능을 뽑아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본체에 있는 지붕창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살짝 우려는 돼요. 임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 고시가격 65만원, 카즈미 트리버스 65만 9천원, 이 두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는 중고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뭐 실구가가 7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봤거든요. 이제 할인 매장에 파는 가격은 제가 이제 별도로 확인은 잘 안 해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제 공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로 그냥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펙상 155만원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가격이라서 아마도 할인이 조금 많이 되는 편에 속하는 제품일 걸로 보여져요. 일단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와 나머지 두 제품하고의 명확한 차이는 있어요. 낮 시간에도 어둡다라는 부분, 그리고 먼지가 묻으면 티가 확 난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이제 조건을 생각한다라면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색상 부분에 본다라면은 카즈미 트리버스가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도 예산에 맞고. 근데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 초이님께서 얘기하신 타프 조합이 아닌 돔 조합을 대체할 만한 구성으로는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가 가장 적합해요. 다만 초이님이 원하시지 않은 밝은색 계열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전면에 캐노피로 활용하기엔 곤란한 구성, 필요 없는 난형 코팅으로 인한 예산 초과, 객관적인 고시 스펙만을 기준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카즈미 트리버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의 확장 플라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아마 하게 한번 해보시면은 최소한 블랙 코팅 타프를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라면은 카즈미 트리버스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품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제품 구하시면은 댓글로 소식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